시작할게요. 12페이지 세포 분열이고요. 세포 분열 중에서도 오늘은 처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이고, 체세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체세포 분열을 할 건데요. 그래서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눠지기 전의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하고요. 엄마세포, 모세포 이렇게 하고요. 이 세포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를 우리가 딸세포라고 해요. 용어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눠지기 전을 모세포, 나눠지는 것 다음에를 딸세포라고 한다. 이 정도만 그냥 용어 정리만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생장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의 길이가 커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체세포 분열 과정을 보시면 세포는 분열 전 간기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한다 돼 있는데요.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은 한꺼번에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분류는 해놨지만 참고로 그래서 간기랑 이제 핵분열과 간기랑 체세포 분열로 나눠진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 일단 밑줄에 놓으세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핵이 분열하는 핵이 쪼개져서 두 개로 나눠지는 시기를 핵분열이라고 하고요. 나눠진 다음에 세포막이 이제 쪼개지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세포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그 전에 뭔가 분열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를 간기라고 해요. 중간 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뭔가가 영양분을 좀 축적해 놓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해 놓고 뭐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기 크게는요,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될 거고요. 전기에서 말기까지가 다 핵분열인데 여기 말기에 세포질이 분열될 거거든요. 세포질이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세포질 분열 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세포가 분열하기 전 단계를 우리가 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휴식기 혹은 일반적인 분열 전 이렇게 되는데요. 혹은 이제 휴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제 휴식기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단계를 별로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외웠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때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간기는 평소에는 세포가 되게 이제 작아요. 작다가 얘가 똑같은 크기로 분열하기 위해서는 조금 커져야겠죠. 이렇게 커져야겠지. 이런 크기로 이제 쪼개지려면 얘가 쪼개져서 다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작았던 세포가 조금 커져야겠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좀 흡수해야겠죠. 그죠?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기의 특징은요, 세포 크기가 커진다가 되는데요. 크기가 한 2배 정도로 이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DNA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2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하나였던 DNA가 2개로 복제가 되겠죠, 그렇죠? 복제를 해놔야겠지. 그리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그냥 핵의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의 핵의 상태이기 때문에 핵막이라는 게 또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이제 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핵 안에 이렇게 실처럼 DNA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이 형태를 DNA가 염색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핵 안에 이렇게 이제 핵막으로 가둬져 있는 상태. 이때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핵막이 사라지면서 얘가 이제 응축이 된 게 풀어지겠죠. 아니, 응축이 된 게 이제 나눠지겠지. 그게 이제 분열 단계가 되겠고요. 어쨌건 세포 크기가 커지고 DNA를 복제해서 준비를 해놓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염색체가 아닌 염색사 단계다. 그래서 체계에서는 보시면 밑줄 한번 해볼게요. 세포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돼서 DNA량을 2배로 늘려놔야겠죠. 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밑줄에 놓으시고요. 핵막이 뚜렷하다, 뭐 그 정도는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시면은 실처럼 풀어져 있다 돼 있죠. 이게 이제 염색사 형태로 돼 있어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문제 혹은 지문에 단계에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실처럼 풀어져 있고 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염색을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이제 뭔가 단단한 고체 형태가 아니고 풀어져 있는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전기부터 들어갈 건데 이때까지는 핵막이 있었잖아요. 특징은 핵막이 이제 사라져요. 왜냐면 염색체가 이제 나눠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막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사가 이번엔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돼요. 다 똑같은, 다 하나를 위해서인데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는 이유, 네, 염색체를 나누기 위해서지. 그치? 그리고 염색체가 이제 책으로 보시면은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염색사가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복제를 해가지고 한 쌍씩 더, 한 쌍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치? 두 배로 늘어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붙어가지고 염색 분체 하나씩 해서 염색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방추사 형성되는데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하나 끌고 가고 이쪽으로 하나 끌고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처럼 뭔가 잡아당긴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나누기 위해서 방추사라는 일종의 끈 같은 게 형성이 돼요. 양극에서 생겨가지고 잡아당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방추사가 형성된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책을 보시면 이제 그림 속에 뭔가가 이렇게 해서 양극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뭔가가 퍼져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방추사라고 하고요. 방추형으로 펴져 있는 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돼서 DNA들을 염색체들을 끌어당길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전기가 되겠고요. 이제 중기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제 중기에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적도면에 우리 지구로 치면 적도라는 게 있잖아요. 가운데 적도면에 배열되는 단계를 우리가 중기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체가 중앙 배열, 염색체가 이제 핵의 가운데에 배열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말로는 뭐 적도면에 배열되거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핵의 가운데에 지금 염색체들이 이렇게 배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염색체가 단단할 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핵에다가 염색을 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오늘 염색체가 잘 응축돼 있고 가운데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염색체의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고요. 가운데 중자를 쓰고 뭔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순간적이에요. 가장 짧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짧게 나타나는 시기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딱 배열되자마자 양쪽에서 방추사들이 바로 잡아당겨. 배열이 되자마자.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에는 이제 끌려가는 단계 양쪽으로 이렇게 얘는 중기에서는 이렇게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단계. 그게서 방추사라는 게 형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염색체 하나씩 이제 붙어가지고 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동원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방추사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체의 역할은 처음에는 각각의 염색 분체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하고요. 결합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붙어서 각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 이동이 중요하고요. 그냥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양극 이동. 뭐에 의해서? 방추사에 의해서.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이제 세포질 분열하고 같이 일어나는 단계고요. 핵막이 다시 생성돼요. 그래서 보시면 감기 때까지는 핵막이 있었다가 전기 때부터 후기 때까지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계속해서 없어. 그치? 나눠지니까. 나눠지고 다시 이제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시 이제 핵막이 생성되면서 핵을 이렇게 가둘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 형태로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되어 있는데요. 세포질이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이 돼요. 이렇게 지금 쪼개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풍선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동그란 게 있었는데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해지겠죠. 오목해지겠죠. 그치? 그러면서 점점 여기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점점 좁아지다가 점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이제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요. 들어간다 해서 함입.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따로 있는 세포질 분열이 다른 과정이 아니고요. 말기에 같이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휴식기나 이제 뭔가가 세포가 분열하기 딱 직전이다. 간기라고 하고요. 분열 전 단계 혹은 휴식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세포를 크게 한다. 그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흡수해가지고 세포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DNA를 나누기 위해서 복제를 한다. 그죠? 복제를 하고 각각의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에요.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 단계고요. 핵막은 일단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라는 게 형성이 돼요. 양극에서. 세포의 양쪽 끝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라는 시기는 염색체를 가운데다 배열을 해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염색체가 불균등하게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다가 일단 배열을 해놓고 서로 간에 양쪽으로 수를 맞춰서 나눠야 되죠. 그지? 예를 들면은 상염색체가 22쌍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44개가 있어. 근데 어떤 세포가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44개를 배열을 해놓고 양쪽으로 22개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풀어지는 거를 방주사가 가가지고 막 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섞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기가 되면은 가운데 염색체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배열이 돼. 근데 당연히 방추사에 의해서 방추사가 딱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밀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배열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쌍으로 이렇게 저절로 신기하게도 절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반반씩. 그래서 염색체들이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뭐에 의해서? 방추사라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말기가 되면 이제 나눠졌으니까 세포질이 함입되면서 세포가 쪼개져야겠죠. 그죠? 그 단계가 이제 말기가 되겠고요. 이때 핵막이 생기면서 염색체는 염색사 형태로 바뀌고요. 세포질인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크게는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이때는 간기는 염색사 형태였다가 전기, 중기, 후기에 때는 염색체 형태였다가 이때는 염색체 형태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말기가 되면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고,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핵막이 있었다가 여기는 당연히 핵막이 없겠죠. 그리고 다시 이때가 되면은 핵막이 다시 생기고, 이런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외우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그죠? 전반적인 큰 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기에서는 뭘 한다? 세포 크기가 커지고 DNA를 복제한다.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염색체로 바뀌면서 방추사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중기에서는 중앙 배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염색체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에 골고루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관찰하기가 좋다. 그지? 그 다음 후기에서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후기라고 합니다. 말기에서는 세포질이 쪼개지면서 나눠진다. 이렇게 큰 틀만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 똑같이 이제 생식세포 뒤에 가시면 생식세포도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생식세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분열을 해요. 2분열까지 하거든요. 그런 차이만 있는 거고 과정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큰 틀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 때 가서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염색사 형태가 언제고 염색체가 형태가 언제인지, 핵막이 있고 없고는 언제인지 정도까지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외울 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책으로 와서요. 12페이지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두 번째 보시면 세포 주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일반적으로 또 휴식을 하고 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하면 이제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릴 테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청소년기다, 키가 크고 근육이 자라고 뭐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이런 때는 세포 분열을 또 왕성하게 하겠죠, 그지? 그럴 때 이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진다 돼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렸던 간기, 세포의 일생은 대부분 간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분열이 필요할 때는 이때가 이제 분열기가 되겠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밑에 이제 원 그래프처럼 표현된 그림이 있잖아요. 보시면 간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한 시간으로 치면 12시간 중에 한 11시간? 그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대부분은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분열기는 굉장히 짧죠. 시간으로 따지면 뭐 12시간 중에 1시간 정도에 대할까? 분량으로 치면, 그지? 그래서 일생의 대부분은 간기로 살면서 분열을 준비하고 휴식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단계로 나눠진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기는 생장하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유전물질 혹은 DNA를 복제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열기는 세포가 분열해서 딸세포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짧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단계는 예를 들면은 분열이 막 끝나자마자 이때 단계에는요, 세포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들을 합성하는 단계. 왜냐면은 분열하면서 다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충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생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세포 물질들을 합성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DNA를 복제한 다음에 이제 분열 직전에는 세포 분열을 막 준비하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다시 볼게요. 간기, 세포 크기가 커진다, DNA가 복제된다, 그리고 핵막이 뚜렷하다, 그리고 염색사 형태다. 알겠죠? 전기 같은 경우는요,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응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돼서 이제 결합하기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체.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기억해 주시고요. 후기 같은 경우는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다 기억해 주시고요. 말기에는 다시 핵막이 나타나면서 염색사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세포질 분열을 보시면요,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떡 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판이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에 식물세포 보시면요, 가운데
뭐 세포판이란 게 생기죠, 그지? 세포판이란 게 자라면서 이제 딸세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이 세포판들이 나중에 이제 세포벽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세포에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세포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밖에서 안으로 함입이 일어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동물세포 옆에서는 밖에서 안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고,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눈다, 그리고 방을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동물은 밖에서 안쪽으로, 식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판이 생기면, 벽이 생기면서 세포가 이렇게 나눠진다. 딸세포 형성돼 있는데요. 딸세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DNA가 복제된 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같은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 정보,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다. 거기다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절반으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에 어떤 유전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만약에 염색체 하나가 소실이 되거나 더 늘어났다 하면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유전 질환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유전병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배우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가 잘못 나눠진 경우 돌연변이나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체세포 분열의 결과 보시면요, 생장과 재생이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장은 우리가 길이가 자라거나 부피가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진다. 여러분들 성장기 키가 커지는 거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근육이 커지는 거. 그래서 생장. 그 다음에 이제 재생돼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치는 거 있죠. 피부가 이렇게 다쳤어. 그러면 세포가 재생을 해서 다시 메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포 분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생 단계.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한다 됐죠. 그래서 생장하고 재생 여기다가 한번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생장과 재생이다. 뒤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가 나올 텐데, 생식세포의 분열의 결과 이제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생식세포 형성 이렇게 될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뭐 재생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인간이나 여러 가지 다세포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생장, 재생의 경우가 되겠고요. 단세포 동물들이 있잖아요. 아메바, 유글레나 이런 애는 단세포 동물이지. 걔네는 세포 분열 자체가 번식이.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쪼개져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얘가 쪼개져서 이렇게 자손이 형성이 되죠. 바로 그냥 분열이 일어나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단세포의 경우, 단세포 생물의 경우. 자, 오른쪽에 5, 6, 7, 8, 9, 10 한번 풀어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다시 정리하면요, 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염색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복제를 해서 전기 단계부터 분열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나와 똑같은 세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함이야, 그치? 그런데 뒤에 가시면요,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엄마의 생시세포가 만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걸 뒤에서 배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체세포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나의 체세포를 똑같이 분열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분열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 1분열이 이루어지고 뒤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소라든지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생시세포는 아빠, 엄마가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분열해서 1분열, 그 다음에 2분열까지 두 번 분열이라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분열기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건데 얘가 한 번 더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5번부터 보면요. 기억은요. 방추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하굣지 느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쐐기 느낌? 이렇게 모이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 거를 방추라고, 방추형. 정확히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방추라고 해요. 방추형. 앞이 뾰족한 종 모양, 이런 걸 방추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실이 이렇게 퍼져 나오지, 그지? 그래서 방추사라고 하고요. 니은은 우리가 염색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하는 시기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가는 가운데 분열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중기가 되겠고요. 나는 이제 분열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간기가 되겠고요. 다는 이제 염색 핵막이 사라지고 있죠.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됐지, 그지? 그래서 전기가 되겠고요. 나는 이제 세포질 함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기가 되겠고요. 마 같은 경우는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무조건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섞거나 그림을 섞어 놓고 여기가 무슨 기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배열을 해요. 간기부터 말기까지 간, 전, 중, 후, 말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배열을 하는 게 무조건 100%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6번 했고 7번 분열 과정을 간기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돼 있는데요. 나, 다, 가, 마, 라가 되겠죠. 나, 다, 그 다음에 가, 마, 라 이런 식으로 잘 그림을 보고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기별로 특징도 한두 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8번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에 기호되어 있는데요. 유전 물질 복제되는 시기에 있는데 간기가 되겠지. 나가 되겠고요.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요. 뭐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건 나는 염색사 형태고 다는 염색체 형태죠. 그지? 다가 되겠고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중기, 가운데에 또렷하게 배열되어 있는 가가 되겠죠.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부터 세포판이 형성돼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갈라지는, 나눠지는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를 우리가 가, 식물세포. 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합입되면서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를 동물세포라고 한다 그랬죠. 자, 10번 분열 결과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하는데 5가 되겠고요. 상처 부위가 아물으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되는데요. 뭐 이렇게 재생과 관련된 것들은 체세포 분열 되겠죠. 5. 세포 크기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되는데요. 세포 크기에 따라서는 뭐 상관은 없고요. 여러 가지 염색체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분열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아니면은 염색사 형태냐, 염색체 형태냐,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하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돼 있는데요.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염색체가 분리돼서 지금 여기서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분열돼서 각자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지금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염색체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 중에서도 굳이 따진다면 이제 상염색체가 되겠지. 체세포 분열이니까. 네.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겠죠. 그래서 5가 되겠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은 이제 수가 일정하죠. 하나에서 시작해서 물론 두 배로 복제되긴 했지만 하나의 세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하나의 세포당 염색체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변하지는 않았다고 해. 그런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여기서 하나가 4개의 세포로 분열될 거기 때문에 얘가 하나 또 분열이 돼요. 얘가 하나 얘가 하나 해서 염색체가 하나 이런 식으로 분열될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염색체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체세포 분열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세포 분열까지는 염색체 하나당 세포 하나당 염색체 하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수가 일정해. 그런데 감수 분열이 되면요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쪼개지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4개당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염색체가. 그래서 아니면 2개당 염색체가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반으로 줄는 거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번 감수 분열 보시면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도 있는데 생식세포는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정자와 난자를 이루는 세포를 만들 때 감수 분열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식세포 분열은요. 모세포가 연속적으로 2번 분열해서 생식세포가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때 4개의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수 분열이다. 다시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면서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가서 수가 일정하다. 감수 분열은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고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감수 분열 과정은 이제 쭉 볼게요. 그냥 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감수 1분열은요. 요 과정까지는 감수 1분열이에요. 지금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이. 그래서 감수 1분열은요.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된다 돼 있고요. 분열 후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 돼 있죠. 그래서 분열 후 염색체라는 건 딸세포가 되겠죠.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EN에서 N 돼 있는데요. 처음에 전기를 볼게요. 이가 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염색체 2개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XX 이렇게 이 2개를 미리 먼저 붙여놔요. 알겠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네. 그래서 미리 염색체 2개를 붙여놓는 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 그치?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되는 거를 우리 감수 1분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핵막이 일단 사라지겠죠. 똑같아요. 과정은 전기에서는 핵막이 있다가 점점 여기 사라질 거예요. 전기에서는. 여기는 간기가 지금 사라졌군요. 간기는 똑같아요. 세포 크기 커지고 DNA 복제되고 염색사 형태였다가 핵막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전기로 들어왔어. 핵막이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가 염색체 형성. 요걸 이제 접합이라고 해서 염색체 2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쪼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요. 똑같아요. 거기 아마 없을 텐데 방추사 형성 이렇게 똑같이 써놓으시면 돼요. 얘도 어차피 뭔가를 양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방추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방추사가 있죠. 그래서 방추사 형성돼 있는데 거기다가 방추사 형성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는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들이 이제 이가 염색체로 접합이 이루어져요. 중기에는요 똑같아요. 이제 세포 중앙에 이제 배열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딱 배열이 돼 있어요. 그다음 후이 같은 경우는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접합돼 있던 상동 염색체들이 하나씩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지금 이렇게 붙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 이가라는 거는 2배로 늘어나는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가 염색체로 붙어 있다가 요거를 이제 중앙에 배열했다가 방추사들이 하나씩 잡아 끌어서 뜯어내서 끌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후기에는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고요. 각각의 염색체가 이가였다가 하나의 염색체로 이제 쪼개져서 이제 각각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죠. 이제 다시 핵막이 생기는 게 보이고요. 핵막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세포질이 나누어져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염색체 수가 이제 하나에서 여기서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해서 이미 한번 줄어들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가 절반이다. 이런 것만 한번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분열의 결과는 염색체 수 절반. 자, 이번엔 감수 2분열로 들어갈 건데요. 이때는 간기가 없이 바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1분열이 진행 때는 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간기를 한번 시작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1분열에 들어간 거고요. 2분열 들어갈 때는 바로 이어서 이제 2분열로 바로 들어가요. 간기 없이. 그래서 감수 2분열의 특징은 간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예요. 자, 밑에 이제 다시 그림 보시면요. 전기는 마찬가지로 핵막이 이제 사라지겠죠. 핵막이 사라지면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이제 염색체가 이제 형성돼 있어요.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체가 똑같이 중앙에 배열이 되고요.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하나씩 이제 쪼개지겠죠. 얘가 다시 이제 있고 얘가 다시 이렇게 얘가 전기, 중기, 후기가 되면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X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었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 체세포처럼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체들이 쪼개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말기 및 세포질 분열에서는요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요 염색체가 풀어지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 왜냐면 하나의 핵에다가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염색체들이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첫 단계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이가였던 것들이 이제 쪼개지면서 그러다가 2분열이 되면은 이때는 특징은 요것만 하나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색체 수의 변화 없다. 요것만 이제 밑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분열의 결과는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열의 결과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염색체 수는 절반이 된 거죠. 그치? 1분열의 결과로 난 그거의 또 결과로 염색체 수가 이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이가 염색체였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가 다 쪼개져 가지고 4분의 1로 쪼개지는 거지. 자, 그래서 3번 이제 딸세포 형성을 보시면요. 염색체 수 결과는요. 모세포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진다 되어 있고요. 감수 분열의 결과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여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빠 거랑 이제 엄마 거의 생세포가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아빠의 정수에서 생성된 정자에 있는 세포다, 요게. 그러면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엄마에서 오는 또 세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이제 뭐 XX든 XY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생식세포, 성세포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돼 있는데 거기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1회고요. 딸세포는 결과적으로 이제 2개가 형성된다 말씀드렸었고요.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지?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분리되는 단계였고 염색체 수의 변화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열의 결과 뭐 생장이나 재생,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번식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랬었고요. 분열 장소 하나만 추가해 주실까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 장소가 우리 몸에 있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몸 전체,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배우진 않았지만 생장점이라는 게 있고요. 뿌리에 보시면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형성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 분열 횟수는 연속 2회, 이제 연속적으로 간격없이 2회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요. 결과는 딸세포가 모세포 하나가 분열이 돼서 4개까지 딸세포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특징은 시작할 때 염색체를 2개로 붙여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 접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 변화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결과는 그래서 4개의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분열 결과는요 생식세포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 장소는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은 이제 생식 기간이 꽃밥 혹은 미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꽃밥, 뭐 수술, 암술 이런 것들이 있죠. 꽃에 보면 제일 위쪽에 거기에 있는 이제 꽃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씨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4번 보시면요, 감수 분열에 의의 돼 있는데요. 감수 분열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생긴,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와 같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를 같게 유지해야 되는데, 아빠 거에서 반, 엄마 거에서 반이 와야 같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아빠 게 그대로, 엄마 게 그대로 왔어. 그러면은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빠 거에서 절반, 엄마 거에서 절반으로 해서 결합을 하면은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겠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화살표 앞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랑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유전적 다양성 증가. 만약에 아빠의 유전 형질만 그대로 받는다면 아빠를 닮겠고, 그렇지? 엄마의 유전 형질만 그대로 100% 닮는다면 엄마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가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잖아. 아빠는 아빠대로 쭉 이어지거나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면 하나의 유전 형질이면은 만약에 전염병이 번졌어. 그러면은 어떤 종족은 몰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하자.
여러분들 유전자가 다양하게 섞이게 되면은 유전자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종족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대가 지나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수를 일정하게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우리 문제 한번 물고 쉴게요. 또 누워온다. 날씨 참 이상하네. 자, 11번 A의 이름을 쓰셔도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이가 염색체가 되겠죠. 염색체 두 개가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가 되겠고요.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라, 다, 나, 가, 마가 되겠고요. 라, 다, 나, 가, 마. 하나씩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말기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가는 이제 중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질 분열 핵막이 사라지는 거니까 전기가 되겠죠, 그지? 2분열까지 되겠군요. 네, 다시 가 같은 경우는 2분열 중기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2분열 전기가 되겠네, 그지? 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열 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분열 전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라, 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 나, 가, 그 다음에 마. 마가 이제 2분열 후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감수분열은 1분열, 2분열 섞여있기 때문에 잘 한번 세포 수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하나 있을 때는 1분열이 되겠고, 세포가 두 개로 나눠있을 때는 2분열이 되겠죠. 순서대로 라다, 나, 가, 마 되겠고요. 13번. 자, 기억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뭐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요. 기억이 되겠죠. 염색체가 지금 염색 분체 하나였다가 복제가 돼서 두 개로 돼 있죠. 그지?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기억이 되겠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돼 있는데요. 분체가 분리된다는 건요. 염색체가 X자형에서 이제 양쪽으로 쪼개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게 염색 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되겠죠. 그죠?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1분열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되겠죠. 그림 보시면요. 디귿 전에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결론은 디귿 1분열의 결과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각각의 세포에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가에서 1가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염색체가 한 방눈 내려. 즐거운 주말이네. 그래서 13번에 1번은 기억이 되겠고요. 2번은 리을이 되겠고요. 3번은 디귿. 알겠죠? 14번 이가 염색체는 감수 2분열 전기에 처음 나타난다는데 1분열 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게 이가 염색체 되겠고요. X.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전에 각각 DNA가 복제된다 그랬는데요.
감수 1분열 전에 DNA가 한번 복제된 다음에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져서 관계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는 딱 한 번만 있는 거야. X.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간다. 이거 맞고요.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15번에 체세포 분열은 1회가 되겠고요. 감수 분열은 2회가 되겠죠.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 수 변화는 변화가 없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체세포 분열의 딸세포 수는 2개로 쪼개지는 거였고요. 감수 분열은 결과적으로 4개를 형성한다. 됐죠? 쉽으셨다. 와. 제가 할게요.